네, 그럼 지금부터 양도석 교수님의 진행으로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자살이 심각한 것만큼 이렇게 토론 시간에 시작된 지 벌써 거의 2시간이 지나가는데도 많은 분들이 자리를 지켜주신 걸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특히 오늘 뒤에 계신 모범운전자분들께 존경스럽습니다. 모범운전자분들도 교통사고도 많이 줄이는데 큰 역할을 했지만은 자살 기도자들이 마포대교라든가 한강대교로 갈 때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또 그런 기도자들을 또 안내를 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은 지금 심의지상이 일본의 사례를 자세히 소개를 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 각계 전문가신 우리 하상 원장님과 백종호 총장님과 송 교수님 모시고 하는데, 간단히 제가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심의지상이 말씀하신 내용들 중에는 몇 가지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일단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자살하려는 사람은 개인 문제다 이런 인식 때문에 굉장히 자살 문제가 사회 문제로 되지 않았었는데, 일본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자살할 사람도 어려운데 무슨 자살할 사람까지 대책을 말하느냐. 근데 그런 것들을 무릅쓰고 일본이 일으켰고, 그리고 일본에서도 학생들, 실업자들 계층별 자살 위기 경로 등은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울증이라든가 따돌림, 사후 실패 등이었었는데, 일본이 상당히 시사하는 바는 큰 것은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태도가 마찬가지로 일본에도 700명 국회의원 중에 무려 15%인 103명이 국회 포럼을 만들어서 이걸 국회 통해서 자살을 줄이는 데 굉장히 큰 일조를 하였다는 말씀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의원 연맹 활동 중에서는 예산 지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특히 자살 대책 기본법을 발동을 했고, 그리고 다시 2016년도에 자살 대책 기본법을 개정을 해서 누구도 자살로 내몰리지 않는 사회 실현을 목표로 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생각됩니다만은, 말씀한 중에 상당히 국가와 지역의 PDCSA, Plan Do Check Act, 그래서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으로 일본은 다시 자살을 2026까지 30% 감소시켰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렸고, 오늘 토론 순서는 여기 앉아 계신 대로 먼저 하상 원장님 하시고, 그 다음에 백종호 총장님 하시고, 송 교수님 해서 그 세 분의 토론을 우리 심의지상께서 말씀하시고 끝난 다음에 아마 플로어에서도 여기 시민단체 여러분들도 상당히 오늘 일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들에서 관심이 많은 내용들에 대해서도 질문해 주시면은 심의지상께서 답변을 하는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처음으로 우리 하 원장님께서 보내주겠습니다. 네, 저는 한국생명의전화의 하상원 원장입니다. 오늘 이렇게 국회 자살 예방 토론 출범을 해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토론을 준비하면서 우리나라 지난 30년 동안 자살한 사람들의 총 숫자를 통계청 통계로 합해보니까 26만 8,687명의 사람들이 자살로 사망을 했습니다. 약 30만 명에 다다르는 분들이 자살로 사망을 했습니다. 자살 시도자는 그 10배에서 20배라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짐작을 할 수가 있고요. 자살자 일가족은 자살자의 5배 정도가 된다고 한다면, 실제로 우리나라는 자살로 인해서 국가적인 재난을 경험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총성 없는 전쟁과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죽했으면 2003년도에
세계보건기구와 국제자살예방협회가 매년 9월 11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로 정하면서 그 목적을 자살이라고 하는 킬러들과 배틀, 전쟁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100만 명이 자살하기 때문에 전쟁을 하자라고 하는 것을 선포한 셈이죠. 우리나라도 이러한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노력들을 해왔지만 우리 같이 이 재난을 함께 극복해 봅시다 하고 우리 정부가 오히려 우리 국민들에게 호소해야 될 입장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민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아서 자살 예방을 합시다. 이 재난을 극복해 봅시다 라고 해야 되는데 실상은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민간은 정부의 행사에 참여하는 관람자들이 아니고 자살 예방의 주체고 집행자고 또 집행자라는 그런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어떻게 보면 자살 위기자와 가장 가깝게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자살 위기자의 눈과 귀가 되는 그분들이 우리 국민들이기 때문에 민간의 기능들에 대해서 제가 잠깐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들과 친구들과 이웃들이 사실은 자살 예방의 핵심 역할들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오랜 시간 동안 민간단체에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한국자살예방협회는 보고 듣고 말하기라고 하는 게이트키퍼 교육을 해서 17만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이 교육을 실시해왔고 저희 생명의 전화는 지난 40년 동안 250만 건 이상의 전화를 받아서 위기 전화를 받았고 생명보험 사회공헌재단 같은 그런 기관은 농약보건암 사업이든 또 한강교량의 SOS 생명의 전화 사업들을 지원해 왔습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자살 예방 민간 기관들이 각각의 특성을 살려서 자살 예방 활동들과 자살자 유가족을 보살피는 사업을 전개해 왔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민간의 자살 예방에 대한 헌신적인 노력을 존중하고 그들이 일하는데 무엇이 어려운지 또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물어봤어야 됩니다. 아무 질문이 없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었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자살 예방에서 민간의 활용의 필요성을 말씀을 드리면서 실효적 자살 예방 정책을 세우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자살 예방에 관한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성, 노하우를 존중하고 민간 파트너십을 조성해 나가는데 힘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민간 지원 기금을 조성해서 체계적으로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미지 야스유키 대표가 발표한 자료에 보면 일본도 자살 종합 대책 속에 자살 예방에서 민간 자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치단체, 시민단체를 지원하고 상담, 치료, 민간단체를 지원하고 서로 연계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다행히도 현 정부는 민간과의 자살 예방 네트워크 거버넌스를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보면 물어보지 않는 것을 보면 약간 안타깝습니다. 오늘과 같이 민간에서 주도가 되어 결성한 국회 자살 예방 포럼의 등장은 우리나라 자살 예방에 큰 역할들을 할 것이라고 믿고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다고 현장 실무자로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부가 자살과의 치열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위너블 배틀이라고 합니다. 이 승리할 수 있는 전투가 되게 하려면 정부, 국회, 민간 이게 서로 긴밀하게 연계를 해나가고 협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시미지 야스유키 대표가 말씀하신 새로운 연계가 새로운 해결책을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마음에 와 닿습니다. 이상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자께서는 민간인들이 오히려 정부보다도 자살 예방 사업을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게이트키퍼 교육이라든가 그리고 생명보험에서 농민들 자살이 상당히 심각한데 농약 보관함은 굉장히 농민들의 자살을 막는데 큰 역할을 했는데 민간인이 그렇게 노력하는 만큼 정부하고의 그런 연계성이 상당히 없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그 정부의 어떤 관심과 적극적인 그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종원 총장님께서 토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너무 뜻깊은 날입니다. 사실 일본에서 2000년에 NHK의 자살 유가족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방영이 되고 자살 유가족에 대한 책이 60만 부가 팔리고 그 다음에 국회에서 자살 예방 의원 연맹이 생기는 게 6년이 걸렸습니다. 그 와중에 이 옆에 계신 시미지 야스유키 상은 원래는 NHK의 PD였습니다. 그 좋은 자리라고 할 수도 있죠. 이 자리를 그만두고 이 일에 뛰어들어서 지금까지 일을 참 하고 있는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일본에서 그 국회의 자살 예방 프로그램이 만들어졌는데 6년의 노력이 걸렸다면 저희는 작년에 앞에 발표하신 김혜정님 같은 유가족이 국민인수위원회 광화문일본가에서 발표하고 작년에 이 자리에 9월에 토론회를 할 때까지만 해도 꿈이었는데 불과 6개월 만에 이런 프로그램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국의 장점이 좀 느리게 시작해도 굉장히 빨리 쫓아간다는 것은 확실하게 보여주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제 뭘 해야 될 것인가 해서 가장 중요한 근거 기반 자살 예방 정책 중에 하나는 리더의 관심과 결심입니다. 흔히 많이 얘기하는 핀란드의 심리부검 같은 경우도 핀란드 대통령, 마오노 대통령이 모든 유가족, 1387명의 유가족을 국가에서 찾아가서 자살의 원인을 물어보고 위로하는 것. 이게 굉장히 큰 사회적 영향력을 미쳤고요. 일본에서 지금 10몇 년 하게 된 거에도 결국 국가의 관심, 리더의 관심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것을 들으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좋은 예가 있습니다. 공군 같은 경우에 한 5만 명 정도가 우리 공군인데 2011년에 최초로 권순정님이라는 자살 예방 교관을 임명하고 전체 공군이 1년에 2번씩 자살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그 맨 앞에 공군 참모총장님이 본인부터 맨 앞에 앉아서 끝까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지금 원혜영 대표님도 이 시간까지 앉아 계신 걸 보면 국회 자살 예방 프로그램은 분명히 잘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리더의 결심이라는 것은 굉장히 비용 효과적인 자살 예방 정책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리더가 결심을 하고 국민에게 도움을 청하라고 말해야 자살 위기에 빠진 사람이 주변에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리더가 맨 앞에 앉아서 자살 예방 교육을 들어야 그리고 그 방법을 공유해야 국민들이 어떻게 하면 자살의 위기에 빠진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지 이 방법을 알려고 관심 가지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사실 우리나라의 역사가 참 가장 짧은 시간에 민주주의와 산업화를 이뤘지만 그렇게 빨리 쫓아가다 보니까 주변에 아픈 사람, 외로운 사람, 실패한 사람, 희망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까지 제대로 살피지 못해왔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살 예방의 운동은 모든 영역이 포괄해서 또 특히 리더들이 앞장서서 생명을 살리는 걸 통해서 이런 분들과의 위기에 빠진 사람들에 다가가서 생명을 존중하고 해결하는 우리 사회의 가치가 나아지는 이런 작업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이 과정에 모두 함께 해주시는 국회 자살 예방 프로그램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총장님은 언론에도 상당히 많이 나가셔서 자살 예방에 대한 중요성을 역설도 많이 하시고 특히 군인들에 가서 교육도 많이 시키십니다만 지금 말씀하셨듯이 리더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강조를 많이 하셨습니다. 군인들의 자살이 심각한데 공구참모 총장께서 직접 참여하여 교육을 받음으로써의 그 교육의 효과도 높이고 또 자살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리더의 중요성을 강조를 많이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송인환 교수님께서 보여주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 만들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멀리서 와서 일본의 지혜와 경험 나눠주신 우리 심희지 대표님 다시 감사드리고요. 또 자리만 한번 빛내주신 게 아니라 실제로 끝까지 함께 앉아주신 우리 원혜영 대표님 비롯해서 우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끝까지 함께 자리하면서 이 문제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옵니다. 무엇보다도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 힘을 합쳐야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게 3분이 주어졌다고 우리 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3분 동안 드릴 말씀이 너무 많지. 간단하게 몇 개만 드리고 제가 중앙일간지 통해서 쓰고 있는 칼럼 통해서 자살에 대해서 여러 얘기하고 있으니 그걸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심희지 대표님 말씀을 드리면서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첫 번째로 자살 대책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흔히 우리가 사용하는 자살 예방이라는 단어보다 좀 더 적극적이고 또 행동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자살 대책이라는 개념을 보면서 좀 더 지금까지 쌓였던 여러 경험들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제도적으로 자살에 접근하는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가장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살 예방 사업의 지속성과 일관성에 대한 것입니다. 저 오른쪽에 보시면은 자살 예방 해결책은 함께에 있습니다라고 나오죠. 함께라는 단어하고 가장 어울리는 표현이 뭐가 있을까요? 함께. 여러 가지 있겠지만 늘 함께라는 단어가 익숙할 것 같습니다. 한순간 함께 이 일을 하는 것은 비교적 쉬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살 예방을 위해서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늘 함께 어떻게 나가는가가 중요할 것 같고요. 이미 우리 심희지 대표님께서 발표해 주신 것처럼 일본의 자살 예방 의원 연맹 같은 경우에는 2006년에 발족한 이후에 9명으로 출발해서 2008년, 12년, 13년, 14년, 16년, 17년에 이르기까지 매년 의미 깊은 사업들을 벌여오고 있는 그런 일관성을 보면서 우리의 의원 연맹도 지속적이고 일관적인 사업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정책이나 캠페인을 일회성으로 하는 것은 간단하지만 그것을 국회에서 제도화시키고 또 예산과 인력 시스템을 제대로 뒷받침하면서 실효성 있는 자살 예방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집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정치권이 자살 예방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는 많이 강조된 바가 있습니다. 2012년에 세계 보건기구 WHO에서 자살 예방 국가 전략 프레임워크를 발표하면서 가장 첫 번째 단계가 정치권을 연결시켜서 자살 예방에 대한 체계를 구체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2010년에 National Action Alliance for Suicide Prevention이라는 민관 연합 단체를 만들었는데요. 이 중에서 미국 상원의원, 오레곤주 상원의원이었는데요. 골든 스미스라는 상원의원이 공동대표를 만들어서 민관 단체를 이끌었기 때문에 미국의 자살 예방 전략이 제대로 또 수행된 경험도 있습니다. 오늘 한 가지 또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국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캐나다의 정신건강위원회가 만들었던 308 conversation, 그래서 해시태그를 붙이고 308 conversation, 그러니까 308인과의 대화라는 프로그램을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캐나다 연방의회 전체 국회의원 수가 308명입니다. 이 308명이 자살 예방에 대한 훈련을 받고
그 자료를 가지고 각자의 지역구에 가서 매 순간 지역 국민들과 함께 자살과 생명 존중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실제 지역사회에 있는 자살에 대한 문제들을 반영해서 상향식으로 반영해서 국가정책에 개선시키는 그런 실질적인 국회의원들의 활동이 캐나다에서 308 대화라고 해서 있었고요.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도 지역구에서 또 전국적으로 실제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고민들을 대화 통해서 들으면서 우리 정부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힘을 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자살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자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어디 토론회 가면 저한테 해결책을 묻습니다. 그러면 제 대답은 늘 똑같습니다. 저는 해결책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일개 연대 교수가 해결책을 알 정도면 이미 자살 문제 옛날에 다 해결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어렵고 어떤 한 사람만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각자의 역할을 얼마나 잘하냐 그런 측면에서 자살 문제 전체가 국회의 책임은 아니지만 국회의원들께서 해야 될 책무를 소홀히 한다면 그것은 자살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라고 제가 오늘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회에서 자살 예방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 아주 많습니다. 법률 개정해야 되고요. 또 예산과 인력에 대해서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역구의 우리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자살 문제에 대해서 반영하는 통로의 역할을 국회의원들께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살 문제의 심각성을 우리 사회에 알리고 자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국민적인 뜻을 모을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살률은 어쩌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살만한 가치가 있는가라는 하나의 지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삶이 살만한 가치가 있는가? 자살은 개인의 문제로 돌릴 수 없는 사회적인 타살입니다. 이런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책임을 주도하는 국회의 역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정파를 넘어서 국회가 할 수 있는 영향력을 통해서 자살 예방 활동을 리드해 주시기를 바라고 생명을 소중히 하는 국회였다는 평가를 또 받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제가 토론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심희지 대표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일본의 자살 예방 대책 의원 연맹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어떤 것이었는지 혹시 기회가 되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론문을 마치겠습니다. 송영환 교수님은 다들 아시지만 자살 예방에 대한 기고도 많이 하시고 얼마 전에 주황제 한면 우리나라의 자살 예방의 실태와 대책에 대해서 아주 리얼하게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오늘 토론도 상당히 정치권에 우리 원혜영 대표님 계시지만은 정치권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자살이 그렇게 심각한데도 우리나라 역대 정부에서 그렇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살 사람도 어려워 죽겠는데 무슨 죽을 사람까지 대책을 선양해서 예산이 외래도 줄어들고 그랬습니다만 그래서 정치권의 중요성과 그 다음에 외국 사례 특히 미국에서도 국회의원들과 민간과의 연계성을 갖고 그리고 캐나다에서도 국회의원들이 지역에 가서 자살 교육을 시킨다는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고 그래서 이 자살 예방은 정파를 떠나서 여야를 떠나서 온 국회의원들이 관심을 갖고 정부 지원을 하고 시민단체 연계를 할 때 자살에 줄이 줄 수 있다는 말씀하셨는데요. 스미즈 대표님께서 일본이 국회의원들 연맹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자살 줄일 수 있는 원동력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스미즈 대표님께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日本でこの国会議員の議連がずっと続いてきていることの理由は大きく3つあります。
일본에서 이렇게 일본 국회의원이 연맹이 지속 가능한 이유에는 세 가지 정도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一つは自分が言うのもなんですが、私がそれぞれの国会議員に常に自殺対策の最新情報を報告し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 일단 첫 번째로는 제가 국회의원분들께 필요한 어떤 대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でもう一つはこの議連の集まりというのは年に大体、3回から5回ぐらいあるんですが、 그리고 연 3회에서 5회 정도 회의를 하게 되는데 でその都度現場の声をちゃんと国会議員に届けるということを、私たちがしているからです。 네, 그때의 도도부현이라든지 현장에서 필요한 어떠한 정보라든지 자료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特に遺族の方であったり、あるいは若者を支援している民間団体の方であったり、そうした現場の声を常に国会議員に届けるということをやっています。 특히 유족이나 젊은 사람들을 지원하는 그런 민간단체로서의 활동에 대해서 직접적인 목소리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で3つ目はやはり全国で対策を進めることによって結果を出すということですね。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국적으로 대책을 시행을 하고 그 결과를 내는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議員の皆さんはいろんなテーマと関わるわけなので、自殺対策だけに関わっているわけではありません。 여러 가지 테마로 이러한 대책에 필요한 것들이 이제 결론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설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でそうしたいろいろあるテーマの中から自殺対策に関心を持ってもらうためには、対策がやっぱり進んでいく結果が出るということを議員に実感してもらうということも大事だと思っています。 이러한 여러 가지 테마 안에서 제대로 된 대책이 계속해서 실시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대책이 지속적으로 실시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결과를 항상 유심히 살펴보면서 어떠한 것이 더 필요한지를 알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つまり現場の支援ができるような仕組みを議員に作ってもらって、 예를 들어서 현장 지원이 가능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에 있어서 でしっかりと現場は現場でちゃんと仕事をして結果を出す。 그러한 현장과 현장을 연결하는 결과를 도출하여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 직접적으로 전달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でその結果を見ると国会議員はやっぱりこうやって仕組みを変えれば自殺対策が動くんだという確信を持ってまた現場の後押しをしてくれる。 그러한 결과들을 봄으로써 이제 국가에서는 어떠한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다시 도입시키고 지속할 수 있게 됩니다. で現場の後押しされればまた現場がやりやすくなってまた結果が出るというこういう循環をしっかりと作ってその中に議員も巻き込んでいくということが大事だと。 현장 안에서 어떠한 것들이 실시될 수 있는지를 직접적으로 듣고 그에 필요한 결과를 지역에 전달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됩니다. 逆に言うともし日本の自殺者数が減少していなかったら国会議員がどこまで関心を持ってくれたか分かりません。 근데 반대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일본의 자살률이 이와 같이 좋아지고 있지 않다면 국회의원분들이 얼마나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실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ただ今日本の議員が言っているのはいろんな問題があるけれども自殺対策はやればやるだけ効果が出るんで関わりがいがあるとそういうふうに言ってます。 네, 지금 일본 국회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이와 관련된 대책을 잘 마련해서 도입을 했을 때 이렇게 효과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참 지속해 나가는 데 즐거움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ですからそうした確信を持ってもらうということが大事だと思います。 네, 그래서 이것을 계속 국회에서도 지속을 하게 하려면 확신을 가지고 이 대책이 도입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약간 말씀하신 거에 보충을 하면은 일본에서 저희가 16개 광역시도가 있으면 일본의 43개 도도부현이 광역시인데요. 거기에 이제 탑 세미나라고 해가지고 시군 구청장이 나와서 이 라이프링크하고 여러 가지 자살 예방 단체들과 1년에 한 번씩 세미나를 같이 합니다. 그 세미나를 하는 자리에서 이제 각종 통계도 발표를 하는데
근데 만약에 그 시장님이 안 나왔다, 그럼 바로 이 심의수장이 이제 안 나왔다고 올립니다. 저도 볼 수 있는 뭐 SNS나 그 다음에 몇 년 전에 한 번은 43개 도보구현을 평가해서 다 등수를 매긴 일이 있었어요. 굉장히 사실 논란이 있는 정책이었지만 어떤 시민단체의 건전한 평가를 통해서 좀 더 지속적으로 일이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 수 있어서 저희도 좀 고려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우리 원의원 계시지만 지자체 단체장들이 얼마나 자살에 대해서의 줄일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고 또 의지를 갖는 자가 중요한데 그러한 것들이 여태껏 우리 같은 경우는 별로 단체장들이 별로 관심이 좀 덜했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스미지상이 또 언론에 또 오래 계셨기 때문에 그 44개 도덕위원회에 대한 실적들, 예산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발표해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일본의 자살을 줄일 수 있던 큰 모티베이션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상당히 그 시민상 어렵게 이렇게 모셨는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시민단체에 계신 분들도 있고 또 자살 예방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있는데 아마 질문 있으신 분 한 2분 정도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소속하고 성명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네, 발언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역사적인 국회 자살 예방 포럼을 출범시킨 전혜원, 원혜영 의원님하고 여기 38분의 참여해 주신 의원님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국회 생명사다리 상담센터에 소속된 자원봉사자 상담원 이우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간단하게 2가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하나의 질문은 질문이라기보다는 거의 건의와 관련된 문제이겠습니다만 여기 원혜영 대표께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건 뭐냐면 저희가 지금 국회에 소속돼서 5년이라는 기간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자원봉사를 해서 자살 예방 효과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여기에서 지금 저희 단체가 빠져 있습니다. 물론 이유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 하상원 원장님과 다른 토론자분들께서도 강조하셨듯이 자살 예방에는 이 네트워크 가버넌스라고 하는 개념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러한 포럼에 많이 제외된다면 앞으로 네트워킹 하는데 매우 어려움이 있어서 상담 봉사하는데 많은 지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좀 더 기여할 수 있고 또 활성화해 주신다는 의미에서 저희 단체도 여기에 포함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고 그에 대한 답변을 우리 원혜영 의원님께 드립니다. 2번째 질문입니다. 신희지 선생님께 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사례를 아까 참 잘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감명 깊었습니다. 다만 한국 사정과 조금 차이를 느끼고 있는 것은 일본은 주로 이제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한 제도적 측면에서의 발표의 역점을 두신 걸로 제가 이해했습니다. 근데 한국의 경우는 지금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이 상담사라든가 자원봉사자들의 역할이 매우 지금 중요하고 그 나름대로의 어떤 자살 예방 효과에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저는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사례에서 보면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자살 예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44%는 그 가운데 자살을 범하고 말았다 함으로써 이 심리 상담이라든가 기타 자원봉사자들의 역할에 한계가 있음을 드러냈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한국에 있어서 이런 자원봉사자들의 이 역할이 앞으로 어떻게 기대되며 일본의 사례에 비교해 볼 때 한국에서는 어떤 점에 역점을 둬야 하는지 그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상당히 그 자원봉사자 역할에 대해서 시민사회 말씀 질문을 드렸는데 또 한 분 있으시면 여기 네, 빨간 안녕하세요. 네, 저는 현재까지 살면서 오늘이 정말 기회라고 생각하는데요. 교수님 감사합니다. 자살은 정말 타살입니다. 저는 누구냐면은 단역배우 두 자매 자살자의 어미입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애들이 큰애가 성폭력 강간을 당해요. 지금 미투에 대해서 아주 제가 현재까지 살아있는 데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고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우리 큰애는 그 난역배우 거기에 갔다가 그 조직적으로 성폭행 당하고 강간 당하고 그렇게 해서 죽었습니다. 죽고 그 동생은 소개한 죄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또 뇌졸중을 해가지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자살 미수자입니다. 제가.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도 죽음의 준비를 하고 나온 사람이에요. 최고 자살 예방이라는 자체는 유가족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나오면 첫째로 자살 유가족한테 더 관심을 갖고 더 많이 예방을 하고, 물론 저도 게이트키퍼 교육을 일기를 마쳤고 이따가 저녁이면 거기 가서 또 우리 토론을 할 건데요. 게이트키퍼가 아무래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고, 물론 할 수 있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싶은데 그냥 자살이 곧 타살이라는 이 말씀 한마디에 저는 오늘까지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살 유가족들을 많이 1차로도 챙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많이 된 관계로 상당히 관심들 질의사항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요거 끝내고 우리 시민사항이 지금 아까 자원봉사자에서 질의하셨던 일본의 실체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제가 마무리 짓고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はい、相談員、これは民間のボランティアもそうですし、あるいは行政の窓口の職員もそうなんですが、 민간 자원봉사자분들이라든지 그 초기 상담을 실시하는 상담자들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自殺対策に取り組む上では自分たちだけでは問題が解決しないというその自覚を持つ必要があると思います。 자살 대책 안에서 살펴본다면 개인만의 문제만 가지고 그 자살을 바라보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自殺で亡くなっている人の多くは複数の問題を抱えているので、 자살을 시도하시는 많은 분들은 여러 가지 복수적인 차원의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ですのでそうした問題の組み合わせに応じる形で関係機関や専門家が連携して支援するということが大事になります。 그래서 그 문제 하나하나에 대해서 그에 맞는, 그에 상응하는 필요에 의한 전문 기관에서 하나하나에 접근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ですので相談者が抱えている問題一つ一つを見るのではなくて、相談者を丸ごと一人の人間として見ていく。 그래서 상담을 받는 하나의 문제로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상황 하나하나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そのために常に自分のところでは対応できない悩みを抱えている人がいたときに、
他のどういう人たちと連携できるのかという常にそうしたネットワークをしっかり作っておくということが大事なんだと思います。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상담사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이 어떠한 연계점을 찾아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를 도와주고 연결시켜 나가는 부분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인데요. 自殺で亡くなった方でその亡くなる前に亡くなる1ヶ月以内に 44% の人が相談に行っていたという、データを紹介しましたけれども 네, 그 죽기 전에 44%의 사람이 죽기 한 달 전에 그 상담을 받았었다는 데이터를 보여드리기는 했었습니다만 特徴的だったのが一つの窓口にしかたどり着いていなかったということです。多くの人が 네, 그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한 군데의 상담 기관에서 이제 상담을 받은 것으로 나왔다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つまり複数の問題を抱えていながらたどり着けていたのが一つの窓口でしかなかったので問題の一つしか解決できてなかったということです。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자살에 이르게 되었지만 한 가지 문제에 대해서만 접근했기 때문에 결국은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結果として他の問題が残りの問題が悪化してまた別の問題を抱え込んでしまいというふうにどんどん追い詰められていったというそういう経緯 결과적으로 한 가지 문제는 해결이 되었을지는 모르지만 다른 남아있는 문제가 악화되어서 자살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ですのでいろんな分野の相談機関や相談員がしっかりと連携をして相談対応できるというそういう仕組みを作っていくことが重要だと思います。 따라서 여러 가지 분야의 상담사 그리고 그것을 대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また合わせて言うと国はそういう関係者が連携しやすい仕組みを作るということですね。 네, 그래서 국가가 여기에서 할 일은 그러한 관계자들이나 전문가들이 이제 연결되어져서 이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죠. 아까 그 자원봉사자께서 원혜영 의원께 질의했던 그 자원봉사자들이 그 국회 생명사다리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약간 질문하셨는데 우리 의원님 답변해 주시면. 지루하실 텐데 이렇게 끝까지 잘 지켜주시고 경청해 주셔서 오늘 대회 개최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아까 자원봉사자 선생님이 얘기하셨는데 우선 먼저 그 자원봉사의 역할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과 그 자원봉사를 더 활성화하고 실질화하고 지속하기 위한 고민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해 주시는 계기로 어쨌든 이런 사회의 통합과 연계에 있어서 정부의 예산, 정부의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만 갖고 되지 않습니다. 정말 그 당사자와 함께 호흡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또 노력하는 그 최일선의 전사들이 역할하는 청명이 바로 우리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이신데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 사회의 자원봉사들에 대한 인식과 그 존중 그리고 지원이 너무 취약한 것에 대해서 그 현실적인 문제를 인정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이런 미비한 상태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원봉사 여러분들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사회가 이만큼은 살만한 사회, 따뜻한 사회가 된 거 아닌가 하는 뜻에서 또 감사의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어쨌든 말씀해 주실 계기로 이 자원봉사자의 의미와 역할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평가 그리고 그것을 더 발전시키기 위한 대책이 종합적으로 필요하다는 인식을 좀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단체에서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여기에 왜 빠졌다는 지적을 참 잘해 주셨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국회 자살 예방 포럼이 출범하는데 우리 국회의원들의 자각과 어떤 결의에 기반한 것보다는 그동안에 앞장서서 일하셨던 우리 안전생활 실천시민연합 또 자살예방협회 또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 이런 데들이 국회의원들이 좀 앞장을 서서
역할 좀 해달라는 요청을 받아갖고 조금 수동적으로 참여하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그림을 그리는데 우리가 역할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자살예방 포럼 발족을 계기로 정말 그동안에 이런 자살예방 관련해서 많은 실천과 헌신을 해오신 그러한 분들 또 단체, 조직들을 보다 포괄적으로 이렇게 연계해서 힘과 지혜와 뜻을 모으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 점에서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을 했는데 제가 적극 참여하는 국회의 모임 중에 꼭 국회의원들만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민간 단체 전문가들하고 같이 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도 세미나를 했습니다만 기부문화 선진화 포럼도 제가 대표를 맡고 있지만 또 NPO 회의의 대표자께서 또 공동대표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또 제가 대한민국 지식재산권 소송 소송 경쟁력 강화 추진위원회의 또 대표를 맡고 있는데 거기도 이를테면 그 벤처기업을 하시거나 또는 이런 그 지식재산권 소송에 대한 전문 변호사 또 교수 이런 분들이 공동대표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족을 계기로 우리 동료 의원들과 함께 기왕의 자살예방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계시는 모든 단체와 또 연구자들 또 자원봉사자들이 다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좀 연대 기구로 발전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스미스 야수유키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자살 예방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에 온기를 돌게 하는 그래도 어렵지만 살만한 세상을 만드는 데는 우리 이 작지만 헌신을 하시는 이런 많은 자원봉사자들의 하나하나의 땀과 노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메칼프라는 학자가 이 연대의 효과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네트워크의 효과는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객체수에 비례하는 게 아니라 객체수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하나는 작지만 함께 힘을 모으면 그 마주잡은 손길이 더 폭넓고 커질수록 그 효과는 그냥 비례하는 게 아니라 더블로 비례한다. 이런 법칙을 우리가 스스로 좀 잘 좀 새기면서 함께 할 수 있는 노력과 그걸 통해서 만들 수 있는 그 갑절이 넘는 성과를 함께 만들어간다 하는 자세로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여기 계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이 자살에 대해서는 상당히 말들을 꺼려했고 지금 아까 유가족도 말씀하셨지만 유가족의 슬픔을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언론에 오래 있었는데 언론도 자살 문제에 대해서는 보도를 가급적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슬픔을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고 그랬었습니다만 이제 물론 역대 정부에서도 자살 대책을 추진했었습니다만 자살이 그렇게 줄지 않았는데 저희가 90년대 교통사고가 14,000명씩 그렇게 크게 났었는데 그렇게 줄였던 것 그것을 4,000명으로 줄였던 것은 정부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국회 교통안전포럼을 만들어져서 특히 언론이 상당히 교통사고에 대한 문제를 갖다가 지적을 많이 해서 언론과 여기 모범운전자, 녹색어머니, 시민단체하고 합쳐서 교통사고를 3분의 1이 줄였듯이 지금 자살도 정부에서 3대 프로젝트의 자살을 제일 먼저 잡았습니다. 교통사고보다 3배가 많이 사망하기 때문에 이걸 줄이기 위해서 정부도 발표하는데 때 맞춰서 우리 국회에서도 우리 원혜영 공동대표님을 비롯해서 38분이 같이 힘을 모아서 이 자살을 예방을 우리 시민단체 그리고 학계
그 종교계 다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줄인다면은 교통사고와 같이 10년 내 3분의 1 줄일 수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통포럼이 자살 예방 포럼의 원료에 대해서 역할을 해주시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우리 시민상이 3월달에 굉장히 행사도 많은데 상당히 이렇게 와주셔서 특히 자료도 이렇게 한국말로 번역을 해서 아주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해서 아리가또 고자이마시타. 감사합니다.